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테마 그리고 가장 이슈되는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방송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식아재 항상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FMC 리뷰를 보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강인한 어떤 발언을 파월 의장이 했어야 했는가 이런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거기서도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물가가 잡혀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가 다수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베이비주복이나 거기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자, 분명히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인상 속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서 이슈와 이야기들을 단순히 단면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샵 3772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100원의 문자로 주식아재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혹은 QR코드 보이십니다. QR코드 보시면 찍으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무료로 관련된 자료들 정리한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공부와 또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주식은 독립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시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할 수 있고 상황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당일에는 좀 영향을 안 좋게 미쳤지만 결국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냐면 주택가격의 문제와 그다음 추가적으로 고용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가격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 국면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탈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본집, 집의 가격에 대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의 인하와 함께 낙수 효과로 하락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고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실업률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우려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구인 구족은 아마존을 비롯해 가지고 대기업부터 지금 리스크 있게 굉장히 많이 새롭게 이제 신규 인력을 채용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또 퇴사 권유하는 기업들도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는 중심을 잡히고 있다. 사실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경제 악화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금리 인상 이후에 12월 금리 인상 혹은 12월 금리 인상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상반기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명분까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으로도 오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번 주 방송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결국은 시장은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맞게 흐름이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점 이후에 금융시장의 패턴을 보게 된다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단행 후에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혹은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멈추고 나서 시장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뒷받침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안 그러면 제살 깎아먹기, 제살 파먹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멈출 거고 오히려 또 인하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스탁 밸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거기서 이제 성장률이 좀 더 받쳐주면서 경제 위기를 타개한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은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세계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아직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100%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국면까지 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환율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유가를 120달러 이상 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천연가스가 9.5달러 이상이면 너무 과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환율이 1,500원 넘어가는 일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발 매도세가 나올 거고 하락을 할 겁니다. 너무 환율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방송들이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야기할 때 주식아재에서는 오히려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진정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셔라. 이런 자료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추가 가능하세요. 노란 채널 주식 아재 QR코드로도 가능하시고 샵 3772를 통해서도 문자 100원의 문자 발송하셔서 주식 아재 이렇게 하시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고 거기에 무료로 모든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 증시 환율 시세를 보시게 되면 1,400원대 이하, 지금 1,300원대까지 왔어요. 그 많은 환율 강세론자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말이 싹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는 더 그것을 극대화 바라보지 말고 중심을 잡고 바라보시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갖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을 참고하느냐가 결국은 주시장에서 승부의 가장 큰 중심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환율이 1,400원대로 이하로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혹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을 겁니다. 중국에서 어떠한 자금들이 오히려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 1번. 그게 이제 수평이동했다는 거죠. 중국 반도체주나 중국 자동차주들의 혹은 2차전지 관련된 주들의 매도와 함께 국내 증시에 똑같은 섹터에 있는 부분들이 반등이 빠르게 나왔다는 부분.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1,200원대가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1,300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순매수세 유입률이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계 보시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대응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과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주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또 어떠한 섹터들이 앞으로 갈 것인가.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덜 간 섹터 혹은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산업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슈와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터 시장입니다. 사실 많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었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섹터, 기존의 패턴에 의하면 원래 경기 이후에는 음식료줄이나 유통도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시장의 변화와 시장을 이끄는 쪽은 새로운 어떤 혁신과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혁명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갔고요. 혁신과 혁명을 통해서 글로벌 종목들이 갔습니다. 글로벌 경쟁력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와 다르게 단순히 공연으로만 수익을 나는 구조, 공연으로만 홍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산업들이 뭐 MCN 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과 콘텐츠 경쟁력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 지금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K 콘텐츠라는 표현도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K-팝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산하냐? 이제는 K-팝 3세대가 한 582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K-팝 4세대는 200일 정도. 즉 데뷔 후 첫 해외 발매, 앨범 발매가 9개월이나 더 단축되고 그다음에 콘서트가 13개월이나 단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뭐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 이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화가 되고 있어서 훨씬 더 홍보도 쉽고 인기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해외 진출하려고 하면 유명 팝 가수의 어떤 앞에 공연을 해주거나 혹은 뒤에 공연을 해주면서 소개를 받으면서 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1세대의 뭐 원더걸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산 속도가 좀 늦었었죠. 근데 가장 큰 어떤 파급 효과를 봤던 것이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훨씬 더 빠르게 인기를 얻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광고 패러다임과 마케팅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콘텐츠 제작력이 뛰어나고 어떤 영상 제작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고 시간적 단축과 원가 단축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식은요. 차분하게 여유롭게 보시지만 명확한 분석과 왜 이렇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가에 대한 흐름도 면면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얘기가 원전입니다. 자,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폴란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중동 쪽에 원전을 수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에 폴란드와도 물론 아직 민간협력입니다. 중요한 건 민간협력이고 본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계약은 내년도 정도에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어떠한 안정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난다면 한 26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폴란드와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정말 가동까지 진다고 한다면 이젠 유럽으로의 진출입니다. 여태 유럽의 어떤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고 어떤 이력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일 겁니다. 다만 아직은 과정 수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를 조금은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에너지 종속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독립국가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에서 폴란드가 선택됐고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쪽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폴란드가 원자력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후발로 언제 계약이 되고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까지도 면면히 살펴봐서 현실 가능성과 흐름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체크해 보시는 전략도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앞서 뒤에 이제 체코나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슈들도 있지만 항상 좀 체크해 보고 대응하는 전략. 하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공사를 40년 이상 한 나라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우위에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로봇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현실에서 로봇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아재에서 처음 강의도 로봇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점 더 이제 우리는 로봇 서빙 로봇은 많이 볼 겁니다. 음식점에 가게 되면 무거운 것들을 대신 날라주는 센서를 장착한 로봇.
요즘에 이제 또 나온 얘기가 로봇 팔콘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중요한 항공 자리를 맞이했을 때 이제 새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드론을 띄울 때도 있지만 지금 매 모양이죠. 매 모양의 드론 로봇을 띄우니까 실제로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될 거야라는 미래의 공상광화라든지 SF 영화가 아닌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또다시 나오는 뉴스입니다. 항상 민감한 트렌드와 제가 원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엔터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게임 관련해서도 대규모 게임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 목금토일인데 그 관련해서도 좀 주목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부산에서 열리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테마와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대응하시고 또 생각해 보실 전략은 항상 필요할 수 있다. 저 관련된 자료들은 계속해서 아래 하단에 무료로 함께 할 테니까요. 주식화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래 노란 채널이죠. 예,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은 QR코드와 또 주식화제 샵3772 100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키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예,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과 일본 쪽에도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타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고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매사로 4분기 혹은 조금씩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라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획 능력이나 혹은 우리 영상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선두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많이 낙폭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 더 큰 기회를 맞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키스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는 것은 어떤 관점일까요? 그죠? 매도하는 주체가 많이 없다. 그럼 두 번째는요. 만약에 회사의 변화라든지 회사의 기회가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부양에는 큰 도움과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엔터 영상 콘텐츠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키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원전주들 상승할 때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거의 뭐 상한가 급등을 했었죠. 그와 함께 움직였던 게 이제 과거에 이력이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뭐 에너지 어빌리티, 에너지의 능력을 크게 보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그룹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두각을 받게 된 것은 수소 관련해서도 큰 두각을 받았었죠. 뭐 에너지라든지 힘, 뭐 큰 기대감 이런 부분인데 수소와 원전 관련된 수혜주로 좀 두각을 받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시총이 좀 높습니다. 그죠? 시총이 높을 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지금 국내 시장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환율에 대한 기대치로 여러 가지 그 유럽 자금이라든지 외국계, 미국계 펀딩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트레이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눌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가지는 굉장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콘텐츠를 떠나서라도 방산과 K방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K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제조업적인 기술력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양봉 나오고 나서 이렇게 눌림 자리 혹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똑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또 대응이 안 되는 종목들은
지금도 조금 자제하시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어쨌든 이력과 경험이 참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해봤고 어떤 경험을 해봤느냐. 그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상승 모멘텀과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성과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 로봇 산업, 원천 기술 개발과 국책과제과 공동으로 이제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똑같이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뭐 지수가 조금은 안정화되다 보니까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기회와 또다시 원천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 자체 좀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보다는 좀 소액으로서 미래 에너지의 기회로서 보시는 전략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보면 결국은 지금은 위기보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회는 결국은 이제는 안 좋은 상황이 정점을 찍고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맞이했다. 그 기회의 시장에는 새로운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엔터라든지, 2차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컨텐츠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원전,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드렸던 모든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 채널, 주식아재로 채널 추가 가능하십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주식아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방송했던 이 강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약간 그 교과서처럼 쓰시면 되겠죠. 교과서 혹은 이렇게 보는 인강 자료 등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A부터 Z까지 주식아재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 자료들을 갖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구하셔가지고 결국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해서 주식으로 수익 보는 것, 그것이 아마 주식아재 가장 바라보는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또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는 시장인데요. 위기는 기회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정확하게 진단했다라면 지금은 아니라도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언제나 주식아재 황주명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